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은 문 대통령의 조국 법무장관 임명에 반발해서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발을 잘라버린 지난주 검찰 인사. 언론들이 대참사 이렇게 불렀던 검찰 인사. 추미애 법무장관이 청와대의 설계도를 받아서 그대로 진행한 검찰 인사. 검란이라고 불러야 부족함이 없을 이번에 검찰 인사. 아니, 검사들이 일으킨 난리가 아니라 법무장관이 일으킨 난리이만큼 범란 혹은 추란, 추미애란 이렇게 불러야 할까요? 지금 누가 자기 무덤을 파고 있을까요? 이번 인사는 두 가지 관전 포인트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한쪽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가로막아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것이다 라는 시각이 있을 수가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현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절제의 미덕을 모르는 무소불위의 검찰에 대해 인사권으로 민주적 통제를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주말에 만났던 저희 가족들 중에도 이런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한쪽은 조국 사태를 이야기하면서 일가족 사기단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반면에, 반대쪽에서는 검찰이 일가족을 탈탈 털어서 해도 너무한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느 쪽이십니까? 여러분은 이번 검찰 인사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조국 사태를 일가족 사기단으로 보느냐, 아니면 가족까지 탈탈 턴 과도한 사건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번 검찰 인사를 보는 관점도 달라질 것입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냐, 아니면 민주적 통제냐,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복잡해 보이는 사태를 간명하게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치적 중립이냐, 민주적 통제냐, 윤석열이냐, 추미애냐, 지금 누가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고 있는가? 검찰 인사를 전후해서 여당 사람들은 이런 말을 쏟아냈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검찰 항명은 그냥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 같다고 했죠.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은 항명할 것이 아니라 순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윤 총장은 지금이라도 오만방자한 인식과 행태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법무부 장관의 의견 청취 요청을 검찰총장에 거부한 것은 공직자의 자세로서 유감이라고 했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윤 총장이 내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윤석열 검찰총장은 인사 가지고 말이 많은데 수사팀을 날리면 날리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집권 여당에서는 오만방자한 항명이라고 했고, 윤석열 총장은 아래 검사들에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쪽에는 이해찬, 이인영, 홍익표, 이낙연, 추미애가 있고, 이쪽에는 일기 당천인 듯 윤석열 총장이 맞서 있습니다. 윤석열의 뚝심은 여기까지입니까? 여기가 끝입니까? 아니면 이제 시작입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누가 지금 자기 무덤을 파고 있습니까? 검찰은 청와대에 대해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면서 지난 주말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청와대가 막았습니다. 8시간 대치 끝에 검찰은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청와대는 위법한 압수수색이라고 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청와대가 법치주의를 흔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단순 명료하게 물어야 합니다. 누가 위법을 저질렀는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들고 청와대를 찾아간 검찰 수사관이 위법을 저질렀는가? 아니면 이러한 공무 집행을 가로막은 청와대가 위법을 저질렀는가? 청와대는 울산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왜 법정에서 시시법의를 가리지 않고 물리적으로 수사를 가로막는가? 정당한 절차를 가로막은 곳은 반드시 뒤끝이 좋지 않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독자분은 검찰 수사관이 강제적으로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압수수색이라는 공무를 집행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오셨습니다. 끝까지 공무를 집행하지 않은 검찰도 직무유기라는 것입니다. 청와대 경호처와 충돌을 빚더라도 대한민국 사법부가 정당하게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에 국제인권법 연구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곳에 소속되어 있는 현직 부장판사가 지난 검찰 인사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헌법 정신의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 사람은 김동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입니다.
김동진 부장판사는 말했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행한 검찰 조직에 대한 인사 발령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이 한 명의 판사로서 심사숙고 끝에 이른 결론이다. 이와 같은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하여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 자, 이 경우에도 우리는 물을 수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도 김동진 판사에게는 한참 선배가 되는 판사 출신인데요. 나중에 시간이 조금 흐른 뒤 추미애 장관과 김동진 판사 중 누가 자기 무덤을 팠던 것으로 국민들과 역사는 심판을 내릴까요? 한 시민단체는 윤석열 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한 변호사단체는 추미애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우리는 복잡한 법리 해석의 논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 역시 간명하게 물어야 합니다. 쫓는 자와 도망가는 자가 있다면 대개 도망가는 쪽이 범인입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누가 법치를 하고 있고 누가 정치를 하고 있는가? 오늘 한 신문 칼럼은 윤석열의 법치, 추미애 이낙연의 정치라고 했습니다. 우리 독자와 유권자들은 법치를 찍어 누리려는 정치가 반드시 단죄 받을 것이라고 믿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 분명하게 묻습니다. 지금 누가 정치적 보복을 하고 있는가? 그 대답은 간결합니다. 보복하고 있는 쪽이 단죄 받을 것입니다. 저는 강원도 인제군 원통면 용대리에서 군 복무를 했습니다. 12사단 52연대 4대대 15중대 화기소대, 주특기는 104, M60 기관총 담당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마 부대 이름, 위치 등등 모두 바뀌었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이런 말을 하던 첩첩산골이었는데 요즘 가보면 아스팔트 4차선 도로가 훤하게 뚫린 관광 명승지가 되어 있더군요. 그 당시 부대 배치를 받아서 가보니 중대 행정반에서 신원 진술서라는 것을 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원 진술서에는 최기 파출소를 적으라는 칸이 있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몰라 정말 난감했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최기란 단어는 가장 가까운 그런 뜻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기 파출소라는 칸은 제가 입대하기 전에 살고 있던 집에서 가장 가까운 파출소를 적으란 뜻이었습니다. 이 소속 부대에서는 왜 그런 것이 필요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병사가 탈영을 했을 경우에, 즉 휴가에서 복귀하지 않았을 경우 그 병사의 이동 경로를 가장 빨리 파악하기 위해서는 집에서 제일 가까운 파출소 경찰 인력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헌병대가 파출소 협조로 휴가 미복귀 병사, 탈영 병사를 찾아낼 때는 필수적으로 병사의 어머니와 애인, 소재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탈영한 병사가 어머니나 애인 말고 누구한테 갈 것인가, 이런 얘기가 당시에 소박한 상식이었죠. 그런데 이번 사건에는 다른 방식으로 엄마 추미애가 등장합니다. 지금 60만 이 장병들이 볼 때 때론 실소를 금치 못하고 때론 맥이 탁 풀리는 이제 그런 사건이 바로 추미애 법무장관의 아들이 휴가 때 제때 복귀하지 않았다는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입니다. 사실은 군대 경험을 한 사람들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냥 압니다. 안 봐도 비디오처럼 압니다. 아, 이게 이러저러해서 이렇게 된 사건이겠구나 하고 금세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 군대에서 가장 큰 사건, 사고라고 한다면 탈영, 그중에서도 무장 탈영 혹은 월북 사건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물론 비무장 탈영도 워낙 큰 사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비무장 탈영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휴가 나온 병사가 돌아오지 않는 것, 미복귀, 흔히 미귀라고 부르는 사고입니다. 이것은 영창에 들어가는 것을 면할 수 없는 중대한 군사 범죄로 봅니다. 만약 전쟁이 터졌는데, 연평도 포격 사건이 터졌는데, 천안함이 폭침을 당했는데 해당 부대에 휴가 나간 병사가 정해진 날짜, 정해진 시간까지 부대의 유병소로 도착하지 않는다면 그 군대는 어디다 쓸 것입니까? 그 순간 바로 당나라 군대가 되는 것이며 엄정해야 할 군기가 구멍이 나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아들 서모 씨, 올해 27살. 이 사람은 지금부터 3년 전인 2017년 여름 휴가를 나갔다가 제때 부대 복귀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무마됐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24살이던 일병 계급 병사 서모 씨는 2017년 6월 처음에는 열흘간, 그 다음엔 9일간 병가를 썼습니다. 부대에 돌아오지 않고 집에서 잇따라서 19일간 병가를 쓴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의혹이 생깁니다. 육군 중장 출신인 신원식 통합당 의원이 의문을 제기한 바에 따르면 서모 일병이 2번에 걸쳐 19일간 병가를 썼는데 군의관 소견서도 없고 병원 진단서도 없고 지휘관 휴가 명령서도 없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2016년에서 2018년 카토사 휴가 기록 전체를 분석한 결과 추 장관 아들의 병가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군대는 없습니다. 군대는 일반 회사처럼 나 휴가 갔다 올게. 자, 고생들 하고 갔다 와서 뵐게요. 뭐 이러면서 손 흔들고 떠나는 게 아닙니다. 군대에서 병사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지휘관 명령에 따라 움직인다는 형식 논리를 갖고 있는 조직입니다. 따라서 휴가도 휴가 명령을 받아서 떠나는 것이고 출발 때 휴가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때 대대장 앞에서 일병 서아무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휴가를 명받았습니다. 충성! 이렇게 신고를 한 뒤에 휴가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근무지 이탈인 것이고 사실상 탈영이었던 것이며 아무리 좋게 봐줘도 유령 휴가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더 큰 의혹과 문제는 또 있습니다. 아무리 엄마 찬스, 엄마 백으로 유령 휴가를 갔었다고 해도 돌아올 날짜, 돌아올 시간에는 부대에 복귀해 있어야 합니다. 그때가 2017년 6월 23일 저녁이었습니다. 달력을 찾아보니 금요일 저녁이었더군요. 그런데 추미애 장관 아들 서일병이 근무했던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카토사 사단부대의 본부중대 상황실에서는 그날 금요일 밤 서일병이 돌아오지 않아서 비상 상황이 됐던 것 같습니다. 19회 동안이나 석연치 않은 병가를 썼던 병사가 돌아오지 않은 날 밤 여기서 더 큰 의혹과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군대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는 바로 일석점호입니다. 오늘도 부대 안에 정확한 인원이 사고 없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행사, 그것이 일석점호인 것이고 일석점호라는 것은 사실상 군대 생활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군대란 본질적으로 무엇입니까? 군인과 국가의 관계란 무엇입니까? 총 잘 쏘는 것,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군대에서 축구 잘하는 것보다 국토를 침탈해 들어오는 적을 정확하게 조준해서 사격할 수 있는 능력이 몇천 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본질로 들어가 보면 군대란, 군인이란 국가가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 정확하게 그곳에 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지가 됐든 참호가 됐든 경계 초소가 됐든 부대 안이 됐든 국가가 지정하는, 다시 말해 지휘관이 명령하는 시간과 장소에 그 장병이 가 있지 않을 경우 사망했거나 탈영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휴가 중에 전쟁이 터졌어도 휴가가 끝난 병사는 부대로 복귀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서일병은 2017년 6월 23일 밤 일석점호 때까지 부대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당시 상황은 그날 밤 중대 상황실 당직병이었던 당시 병장 계급의 A씨의 육성 증언 녹취록에 생생하게 나와 있습니다. 엊그제 조선닷컴이 보도했고 지금도 기사가 떠 있습니다. 당직 병장이 서일병에게 전화를 해서 지금 복귀해야 하는데 알고 있느냐 하고 묻자 안다 이렇게 너무나 태연하게 대답을 했고, 그래서 지금 어디냐 이렇게 재차 묻자 서일병은 집이다 당당하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시라도 타고 당장 부대로 돌아오라 이렇게 했는데도 결국 서일병은 밤 10시가 넘도록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 통화가 있은 뒤 상급부대 대위 한 명이 오더니 휴가는 내가 처리했으니까 보고에는 미복귀라고 하지 말고 휴가자라고 올리라 이렇게 명령하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추 장관 아들 서일병은 부대에 있어야 할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일요일, 주말을 포함해서 화요일인 6월 27일까지 추가로 나흘 동안이나 부대 밖에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검찰은 그때 그 상급부대 대위라는 장교를 불러다 자세한 내막을 조사해야 합니다. 그 대위가 이번 사건의 전모를 밝혀줄 수 있는 스모킹건에 해당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당시 추 대표의 보좌관이 부대 간부에게 전화를 한 것은 확인이 됐는데요. 휴가 연장 절차만 물어봤는지 청탁까지 했는지가 관건인 것처럼 보도되고 있으나 이건 역시 우스꽝스럽습니다. 묵시적이고 포괄적인 청탁이라는 것은 전화를 했다는 것 그 자체로 성립된다고 우리 사법부는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추 장관의 아들, 작대기 2개, 일병 계급장을 붙인 서모 씨가 무려 23일 동안 잇따라서 군 행정 처리 없이 휴가를 즐겼던 2017년 6월, 그 당시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2016년부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된 엄마 추미애는 2017년 봄 문재인 후보의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았으며 그해 5월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를 승리한 지 막 한 달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대선 승리의 여진이 등등했던 6월 5일부터 서일병의 긴 휴가는 시작됐습니다. 대선을 승리한 집권당 대표인 엄마 추미애의 위세가 어떠했을지, 얼마나 기세 등등했을지 정말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지금 야당은 그런 것들이 불법적으로 다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고 추 장관 측은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이런 사람들은 이제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잘못보다 국민 앞에 거짓말을 한 죄 때문에 스스로 몰락하게 됩니다. 요즘 추미애 법무장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이미 입 밖에 쏟아놓은 말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27살이라는 아들 서모 씨, 이 사람도 참 딱합니다. 사내 나이 27이면 어른입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행동하고 스스로 책임져야 할 성인의 나이죠. 국민들 그만 괴롭히고 이제 스스로 자초지종을 밝혀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병역이라는 것은 가장 신성한 국민의 의무입니다. 본인과 본인 가족을 포함해서 국가와 민족의 안보, 생존을 위해 일정 기간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모든 남성은 병역의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땅의 모든 여성은 한때 군인이었던 아버지의 딸로 태어나서 한때 군인이었던 청년을 애인으로 삼고 있는 것이고 나중에는 내 속으로 낳은 아들을 군대에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미애 장관과 그의 아들, 그러니까 엄마와 아들, 아들과 엄마가 함께 얽혀있는 미복귀 의혹 사건, 탈영 의혹 사건은 이 땅의 모든 젊은이들, 현재 군 복무에 땀 흘리고 있는 60만 장병, 그리고 그 장병들의 어머니들, 그 가족들, 군 복무를 마치고 사회에 나와 있는 예비역 선배들, 그리고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20대 전후의 젊은이들, 이 모두를 분노와 절망에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병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의와 공정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추 장관과 서모 씨, 엄마와 아들, 이 모자가 신성한 병역의 정의와 공정을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어제 오늘 일절 아무 말이 없습니다. 보좌관이 군부대에 전화한 적이 있느냐 이런 야당 의원의 추궁에 대해 추 장관은 소설 쓰시네요, 사실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서슬퍼렇게 부인했었습니다. 그러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에 의해 녹음된 증거물이 나오자 추 장관은 침묵으로 뭉개고 있습니다. 거취를 고민하고 있다면 이해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병역의 공정성을 훼손해서 젊은이들과 어머니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것은 문재인 정권에게도 적지 않은 부담을 안긴다는 것을 추 장관 본인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기를 바라면서 거짓말을 침묵으로 뭉개볼 속셈이라면 그것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군대에 자식을 두고 있는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추 장관을 절대 가만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모 씨가 근무했던 부대에서 휴가 업무를 관장했던 장교 A 대위는 지난 6월 서울 동부지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이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보좌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던 사람이지요. A 대위는 참고인 조사에서도 추 의원 보좌관이라고 소개한 사람으로부터 휴가 연장 관련 문의 전화를 받았다는 그 취지로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원식 의원실에 따르면 검찰이 계속해서 당신 확실히 기억이 나느냐? 상당히 중요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다그쳐서 A 대위가 그 합의하에 조서에서 그 내용을 빼버렸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아울러 서울 동부지검도 참 딱하게 됐습니다. 통화 사실은 엄연히 존재하는데 녹취 증거도 나왔는데 상대는 자신들의 인사권을 쥔 법무장관이요 그 장관의 아들이 얽혀 있는지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조선일보 법조 출입인 박국희 기자의 칼럼에 따르면 동부지검장은 입장은 없다면서 알아서 쓰라 이렇게 고성을 지르더니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검찰에서는 자조적으로 조서를 받지 말라 이런 말을 자주 한다고 해요. 사실을 진술한 조서를 문서로 만들어 놓았다가 나중에 그것이 살아있는 권력의 목을 겨누게 된다거나 검찰의 발목을 잡는 중대 증거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검찰의 제일 중요 업무가 공판에 필요한 피의자 진술 조서를 작성하는 일인데 그 조서를 받지 말라니 정말 웃지 못할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추미애 민주당 대표 시절 그의 수석 보좌관이었으며 당시 서모 씨의 군부대에 전화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 최근 청와대 행정관으로 들어가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청와대 행정관이 추 장관 아들 부대에 전화했는지 확인하고 보은 인사가 아닌지 밝혀야 한다. 이 인물은 옛날부터 청와대 근무를 하고 싶어 했는데 뜻을 이루지 못하다가 지난주에 연락을 받고 지금 시민사회 수석실 행정관으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의 서른 의원은 엊그제 국회 국방위 전체 회의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서일병은 군에 가기 전 무릎 수술을 해서 군에 안 갈 수 있는 조건인데도 어머니의 사회적 위치 때문에 내가 안 가도 되지만 가야 되겠다고 결정을 해 군에 간 것으로 알고 있다. 군에 안 갈 수 있는 사람인데도 군에 갔다는 사실 자체가 상찬되진 못할 망정. 서 의원은 서일병이 안 가도 되는 군대를 갔으니 칭찬을 해줘야 한다는 식으로 말해서 젊은이들의 동정심을 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서 의원의 발언에 혹해서 추 장관 모자를 역성드는 사람이 있을지 모를까 봐 이참에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정말 군대에 가고 싶은데 어떤 신체적 결함 때문에 군에 못 가는 젊은이도 있습니다. 가령 시력이 워낙 좋지 않으면 본인이 아무리 원해도 군에 갈 수 없습니다. 군대란, 전쟁이란 총알이 빗발치는 곳에서 전우에게 나의 등을 맡겨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정말 무릎이 안 좋다면 군대에 가면 안 됩니다. 본인은 물론 전우들의 생명을 잃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군 복무란 군대란 본인이 가고 싶다고 제멋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가기 싫다고 안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신성한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이 부정입학 의혹으로 정의와 공정을 훼손하면서 이 땅의 젊은이들을 분노케 하더니 이번에는 현직 법무장관의 아들이 탈령에 가까운 황제 병가 의혹으로 젊은이들을 다시 한번 분노케 만들고 있습니다. 옳지 못한 일, 양심을 저버리는 일, 법에 어긋나는 일, 이런 일을 저지른 고위공직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깊은 수렁에 빠져버리곤 하는데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해명하고 변명하고 강변하다가 그 해명이 자신의 발목을 잡으면서 바늘이 몽둥이가 되고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감당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과 그의 아들, 처음에는 부적절한 휴가 연장쯤으로 보였으나 지금은 문재인 정권의 올 가을과 내년 봄을 쥐고 흔들 수도 있는 그런 사안으로 커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검찰을 무력화시키는 방식으로 소위 검찰개혁 인사라는 것을 몇 차례 강행했고 그 결과 현 정권 인사들, 즉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모조리 와해시키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추 장관은 문 정권이 지난 정책들에 대해 반성하고 궤도 수정을 할지 모른다고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을 완전히 원점으로 돌려놓은 것입니다. 국민 여론과 언론의 관심이 블랙홀처럼 온통 추 장관에게 쏠려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정치평론가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결코 쉽게 추미애 장관을 경질하지는 못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깊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추 장관 아들과 얽혀서 세 가지 의혹이 불거져 있다, 이렇게 크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휴가 연장 의혹이지요. 즉 휴가 미귀 사건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휴가 연장으로 처리되지 않았느냐를 따지는 문제입니다. 둘째는 평창올림픽 통역병 청탁 의혹입니다. 셋째는 자대 배치를 서울 용산으로 청탁했다는 의혹입니다. 이 세 가지 사안이 무엇 하나 수긍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해명되지 못하고 의혹의 눈덩이는 더 크게 굴러만 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추 장관 모자와 변호인이 내놓은 해명들이 오히려 자승자박하듯 거꾸로 그들을 찌르는 창끝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쟁점은 카투사 휴가는 미군 규정을 따르는가 한국군 규정을 따르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추 장관 변호인은 이런 입장문을 냈습니다. 추 장관 아들 서 씨가 복무한 카투사는 육군 규정이 아닌 주한 미 육군 규정이 적용돼 병가와 휴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일부 언론은 육군 규정을 근거로 1차 병가가 끝나면 부대로 복귀한 다음에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우선 동규정, 주한미 육군 규정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한국군 육군 규정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런데 한국군 당국은 전혀 다른 유권 해석을 냈습니다. 육군은 국회에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카투사의 휴가는 한국군 육군 규정 120 병영생활 규정을 적용한다. 자, 여기서 말한 육군 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재지변, 교통두절,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귀대하지 못할 때는 가능한 수단, 전화 등을 이용해 소속 부대에 연락하여 허가권자로부터 귀대에 필요한 기간을 허가받아야 한다. 추미애 장관 측은 해명하려다 되치기를 당하고 있는 꼴입니다. 또 오늘 조선일보는 추 장관 아들을 통역병으로 청탁하는 과정에 여권의 제3의 인물이 개입했을지 모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야권이 아니라 여권 관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당대표이던 추 장관 아들 문제와 관련해 제3의 여권 인사가 청탁에 관여했다. 자, 이것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처럼 추미애 당대표의 보좌관 수준을 뛰어넘는 곳에서도 청탁이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이 개입됐을 수도 있고 여권의 고위급 인사들이 개입했을 수도 있다는 쪽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 사건의 핵심 제보자인 의정부 카투사 부대의 당직 사병이었던 A씨가 추 장관 아들에게 직격탄을 날리며 중대 발언을 했습니다. 휴가 미복귀 사건 당시 당직 사병이었던 A씨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 씨가 자신의 어머니를 믿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국회에서 나오라고 하면 나가서 다 말하겠다. 증언하겠다. 이런 반응이 나온 것은 추 장관 아들 측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직 사병이 서 씨에게 부대 복귀를 종용했다는 당시 전화 통화 자체를 전면 부인하면서 당직 사병이 말하는 모든 상황은 허위 사실이다.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당직 사병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검찰에서 통화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고 묻기에 내가 검찰이 통신 기록을 봐야지 병사가 기록이 어디 있느냐고 했다. 해당 부대 통화 내역이나 서 씨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조회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네, 저희는 지금 의혹이 너무 많아서 다 짚어드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 추 장관 쪽이 해명을 하면 할수록 의혹의 눈덩이가 커져가는 쟁점 몇 가지를 살펴본 것에 불과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야권에서 그리고 여권 일부에서조차 추 장관 거취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문재인 정권에게 큰 정치적 부담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은 추 장관의 존재 자체가 법치 파괴라면서 강력하게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네, 추미애 장관의 선택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특임검사 혹은 특별검사를 받아들이면 됩니다. 왜냐하면 추 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한 서울 동부지검이 이 사건을 맡는다는 것은 명백한 이해 충돌이요 재척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장 상식적인 해결책입니다. 둘째는 추 장관이 전격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히는 것입니다. 셋째는 시간이 흐르기만을 기다리며 깔아뭉개고 가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이 당대표까지 지냈던 자신을 차마 어쩌지는 못할 것이란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추미애 법무장관을 경질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만난 인사들은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을 손절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사법개혁을 제1의 실천 공약처럼 부르짖어온 문정권 입장에서는 조국과 추미애 두 사람을 모두 불미스러운 일로 법무장관에서 퇴진시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둘째는 추 장관은 민주당 당대표 출신이기 때문에 불명예 퇴진이란 낙인을 찍기엔 내부적으로 부담이 된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조국 전 장관은 경질 이후에도 확실하게 정권 편에 서 있을 사람이지만 문 정권이 봤을 때 만약 추 장관이 경질된다면 사후 관리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사후 관리가 안 된다는 말이 의미심장했습니다. 만약 추 장관이 쫓겨난다면 아들의 부정청탁에 개입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여권 인사들의 뒷목을 잡는 쪽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추 장관이 물러나면 지금까지 윤석열 검찰을 거의 압살하다시피 진행되어 검찰 분위기가 일거에 반전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추 장관이 오랫동안 간직해온 서울시장 출마의 꿈도 함께 날아간다고 봐야 합니다. 자, 문 대통령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문 대통령에게 조국과 추미애는 전혀 다른 인물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조국에게는 마음의 빚이 있다면 추 장관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사이가 안 좋았던 때도 많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추 장관을 끌어안고 올 가을 추석 밥상과 급락한 국민 여론을 견뎌낼 것입니까? 아니면 이미 후임자를 물색하는 수순에 들어가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